정경심 공범 조카 1심은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내려집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곧 있으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재판이 왜 의미가 있는지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뭐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크게 뭐 영향 미치는 건 없고 예. 정경심 교수 쪽에 영향을 좀 미쳐. 어떤 부분이요? 정경심 교수의 큰 혐의가 대부분 보면 세 개잖아요. 예. 표창장 위조 부분, 예, 그다음에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런 건데 남편이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엮여 있는 거는 지금 증거인멸하고 그다음에 그 표창장 문제인 것 같고 사모펀드 쪽은 남편이 조 전 장관은 빠져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조모 씨하고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돼 있는 부분은 표창장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모펀드 부분,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이니까 오늘 이 조모 씨의 재판 결과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정경심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까지는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예. 네, 검찰이 이전에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잖아요. 뭐 정치 권력과 유착한 신종 정경 유착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사실 검찰이 보기에는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뭐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검찰의 레토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직접 투자, 정경심 씨가 직접 투자할 수가 없게 되니까 민정수석으로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라고 하는 회사를 좀 돈을 14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라고 조모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경심 씨가 사실은 실소유주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일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도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검찰의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경심 씨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조모 씨는 돈을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혐의는 뭐냐면요. 일종의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상장사 WFM을 사들이고 그 주가 부양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상장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인수해서 그 회사에 있는 돈을 80몇 억 원을 좀 횡령을 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더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정경심 씨하고의 어떤 그 고리는 어디서 연결되냐면은 정경심 씨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행위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경심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대여를 해준 것이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냐 대여냐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조모 씨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 과연 이 투자냐 아니면 대여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제 투자한 그 투자금, 뭐 대여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돈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 검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입증이 좀 난해하긴 할 거예요. 입증이 난해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당시에 뭐 정보를 줘서 그래서 뭐 WFM이나 가로등이다 이런 얘기들 보면 나오지 않았어요. SCNT 나오고 복잡한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입증해내기가 검찰은 좀 이게 뭐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연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다만 돈의 성격이 투자나 대여냐는 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투자나 대여 같은 건 계약서 양식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돈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수익금 또는 이자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양이 배분되니 거래 실질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투자로 밝혀지면 뭐 대여로 밝혀지면 정경심 교수는 조금 그래도 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투자로 밝혀지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도 위험하게 되죠. 지금 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이 조모 씨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뭐 증거인멸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예. 사실 증거인멸이 성립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당사자가 됐는데 당사자가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어떤 관계로 이 관계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지도 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거는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4억 원을 투자를 한 다음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게 이게 비상식적인 투자냐. 예.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정식 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이 이 투자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전에 뭐 가로등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공소장에 가로등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얻었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잠시 뒤면 뭐 결론이 나오겠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선고가 좀 얼마 정도 나올 글쎄 이거 네, 뭐. 곧 나올 건데 저보고 네. 맞추라고 하시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사건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횡령 부분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유죄는 좀 나올 거로 보이는데 과연 형량인데 아마 실형이라도 집행유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횡령의 액수가 좀 상당해서 이게 만약에 유죄로 나오면 글쎄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풀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실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역시 정경심 교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고 어떤 부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게 지난해 8월이고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지금 6월, 이제 내일이면 7월이에요. 1년 가까이 지금 지났어요. 이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셈인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검찰 그리고 조 전 장관 측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결되는 고리, 그러니까 대여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무리하게 수사해서 이른바 조 전 장관하고 엮으려고 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 오늘 선거 결과가 앞으로 계속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여론의 어떤 역풍이 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조모 씨에 대한 또 선고 결과가 아직까지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요. 방송 마치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속보 처리도 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